블루캠프 오늘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만찬 있었죠? 네, 저녁에 있었습니다. 최고위원도 다녀오셨죠? 네네. 몇 시까지 갔어요, 만찬은? 어제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딱 2시간. 오, 네. 짧고 굵게 하셨네. 근데 이게 네. 미리 예정이 되어 있던 만찬이었어요? 네, 갑작스럽진 않았고요. 저희도 이제 일정을 잡아야 되니까 네. 공지를 제가 받은 게 한 4, 5일 전에 공지를 받았으니까요. 미리 잡혔던 거네요. 네네. 그러면 일각의 해석은 이게 좀 이제 그 여권 내에서 뭔가 좀 이견이 나오고 엇박자가 좀 연출이 되고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니까 네. 이게 만들어서 이게 좀 이제 정리를 했던 것 아니냐 뭐 네. 이런 해석도 있던데 그럼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제 그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께서 그 당대표 선거를 치렀던 두 분 모시고 저녁 식사를 했잖아요. 그랬죠. 뭐 그때도 이제 그 당 지도부하고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볼멘 소리가 조금 나오긴 했었는데 네. 우선 이제 신임 지도부가 꾸려졌기 때문에 당 지도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갖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어제 만찬회동에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에 입법 완료한다. 그렇죠. 정확하게는 이제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그렇죠. 이거를 이 방향을 담은. 가지고 담아서 그러면 정부 조직 개편안을 이제 그 얘기는 검찰청을 이제 공수청으로 돌리고 네네. 중수청을 신설을 한다. 요 내용이 핵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네. 뭐 딱 핵심은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 행안부에 두느냐, 법무부에 두느냐. 혹시 이것도 어제 좀 정리가 됐습니까? 어제는 그것까지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방향을 정리했고 예. 그리고 시기에 대한 조율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정부 측의 의견도 있을 거고요. 네네네. 그리고 당의 입장도 있을 거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9월에 빠르게 정리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만찬에서 좀 구체적인 언급을 한 게 있습니까? 뭐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제가 적절치는 않고 뭔가 이제 그 의견들은 좀 오고 언급은 갔죠. 있었군요. 네, 의견들은 좀 오고 갔지만 예. 그게 뭐 이제 그 방향성에 대한 거라 그래서 뭐 어떠한 방금 이제 그 물어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복잡한 내용들도 예, 있고 예.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의견들은 좀 오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네, 우선은 9월까지 정부 조직 개편안을 좀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하고 그 안에 수사 기소 분리를 명확하게 예. 한다. 제가 왜 좀 어제 저희가 문진석 원내수석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네. 어제 기사가 좀 많이 담아 그 최고위원도 보셨을 것 그랬더라고요.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어떤 추석 전 입법 완료에 네. 대해서 문진석 원내수석은 그건 네. 정치적 메시지고 네. 정기국회 회기안에 네. 연내 입법 완료 네, 이 네. 이야기를 해서 기사가 많이 됐어요. 근데 그랬더라고요. 여기서 네. 이 입법 완료의 입법의 과제가 네네. 지금 어제 만찬에서 얘기했던 수사기소권 분리에 따른 공소청과 중수청 여기까지로 한정이 되는 거냐 아니면 거기서 더 디테일한 법률 보완까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문진석 수석께서 어떤 그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그건 평소 말투를 봤을 때 너무 긴 내용이라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 네, 뭐 아시다시피 관련한 법률들이 워낙에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후속적인 그 법률 작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원내의 그 어떤 목표치 같은 게 아닐까 그냥 추측을 해보는 그러니까 거고. 이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네. 이게 그 엇박자가 아니라 네. 어쩌면 서로 같은 얘기의 다른 측면을 강조한 것일 수도 있는 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입법 과제에 네네. 보완 수사권을 검찰이 남기느냐 마느냐가 지금 핵심 그렇죠. 쟁점으로 저는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네.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법률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뒤로 미룬다면 추석 전은 안 되는 거니까. 네, 네. 오늘 그 문진석 원내수석은 오히려 이쪽을 강조한 게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저는 이제 원내 측이니까 사실 그 부분이 더 강조됐을 거라고 보고 네. 또 그분의 그 성격을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떠신데요? 아니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이 좀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이걸 좀 압축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네,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이제 어제 저희가 당정대 간에 사실상 일종의 결론을 낸 거 아닙니까? 수사 기소를 분리하겠다. 9월까지 목표치를 이제 제시를 했고 여기에 맞춰 가되
이제 후속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은 잘 다뤄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함부로 뭐 어느 시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긴 쉽지 않습니다. 사실 핵심은 디테일인데 네. 그러면 일단 다 두 가지만 여쭙게요. 첫째,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느냐 법무부에 두느냐는 혹시 얘기가 됐습니까 어제? 아 그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건 이제 정리가 안 됐습니까? 정리를 해야죠. 네. 이제 9월 초까지는 정리를 해야 되고 예. 그 정리된 거를 가지고 이제 9월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 행안부로 가느냐 법무부를 가느냐를 놓고 당 안에서도 좀 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큰 토론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다만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단위들 내에서는 네네네.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방향이다라고 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결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네,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서로 좀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뭐 공수총 전환이니 중수청 신설이니는 더 이상 쟁점이 아니다. 네. 핵심 쟁점은 그게 아니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네네. 남길 거냐 말 거냐 이거다. 네. 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 네. 부분은 아직 정리 안 된 거죠. 네, 그 부분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네. 이제 그건 추석 뒤로 미뤄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정교한 계산이 좀 필요하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렇게 속도감에 끌려서 갈 문제는 아니다. 그거는.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네. 그럼 혹시 지금 제가 그 여쭤봤던 두 가지에 네. 대해서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언급이 있었습니까?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이 좀 제시가 됐나요? 명확한 의견이라기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당과 정부 간에 네. 잘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좀 조율 좀 의견을 하자. 주신 거죠. 네네네. 그런 원론적 수준의 언급. 네네. 혹시 그러면 1차로 그러니까 추석 전에 정부 조직법 개정을 하고 네. 그럼 2차 지금 제가 여쭤봤던 디테일한 부분은 언제까지 한다? 혹시 이런 일정표는 얘기가 그거를 이제 일정을 정하게 되면 쫓기게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나씩 단계를 밟아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혹시 그 최고위원님은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네네. 윤호중 행안부 장관하고 만나신 적 있으시죠? 네, 있죠. 혹시 이런 얘기 좀 나눠보셨습니까? 네, 부처 나눠보셨- 입장을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네네. 근데 그 한간에 알려진 것처럼 뭐 모 장관께서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강경하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 그냥 기사의 내용인 것 같고 실제 장관들은 상당히 유연한 사고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유연한 거 꼭 우리 부처로 안 와도 되는데 혹시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게 이제 어쨌든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한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거기엔 다 동의를 하시고 예. 그 때문인지 뭐 꼭 우리로 와야 된다. 뭐 이건 안 된다. 이런 입장들이 있지 강하게 않습니다. 주장은 안 한다. 그렇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후 조율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최고위원께서 지금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네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네, 어제. 이 의미를 어떻게 읽으십니까? 글쎄요. 벌써 이제 구속과 석방이 3차례 있었고 네. 그리고 사실 그 구속 만기가 9월 제가 알기로 초로 알고 있습니다. 9월 2일인가 9월 네. 초로 알고 있어서 사실 이 보석에 대한 그 사법부의 판단을 저희가 정치적 해석을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몇 번 봤던 이제 그 구속 기간 만기 전에 보석을 일단 네, 해주는 딱 그 패턴 똑같은 패턴이다 이거예요. 네네, 저는 그 일환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화영 전 부지사나 정진상 전 실장 네, 같은 경우로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뭐 되느냐 내지 뭐 사면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까지 좀 확대하기 좀 힘들다고 봐야 될까요? 네네, 저는 별개라고 보고 있고 네. 또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12월에 국민참여재판으로 간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대응을 하는 거는 이 정치 검찰들이 이재명이란 정적 제거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저렇게 무리하게 기소하고 3년간 저렇게 고초를 겪도록 만들었다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단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어찌 보면 같은 사건인데 또 기소가 되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인 거잖아요. 네네, 이 맞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각각의 재판들을 보면 김용 그 전 부원장이나 이화영 그 전 부지사나 네. 이
즉 이분들에게 유리한 증거들은 다 배척이 된 상태에서 지금 재판들이 진행이 되고 뭐 일부 형도 선고가 되고 이런 상태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네. 국민들께 좀 소상히 알리고 남은 재판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법부가 그간 배척을 해왔던 그 증인들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유리한 그 증언들이나 또 증거들은 좀 채택을 좀 해서 네. 판결에 좀 고려를 해주시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요청을 드려야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사면을 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면에서 뺐잖아요. 네. 대선에서 뺀 네, 거는 네. 어떤 의미로 읽으십니까? 글쎄요, 뭐 직접적으로 여쭤본 적이 없어서 네. 다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그것이 이제 여론 반응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까지 이제 고민 대상에 들어갔을 것이다. 네, 네. 그래요? 그리고 원래 또 성격이 자기 사람을 좀 늦게 챙기세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공익 우선 그리고 뭐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쓸데없는 예산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어떤 이런 사면이 있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빠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으로 지지율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네네. 그 원인이 이것도 주의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요? 뭐 여론이라는 거는 뭐 하나의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지금 오면서 이제 한 서너 가지의 큰 모멘텀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뭐 이춘석 의원권이라든지. 네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 낙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중간 중간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9%로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지금 81일 정도 됐나요? 저는 지지율은 가을 이번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부터 네. 민생 현안에 더 집중하면서 일정 부분 더 회복을 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만찬으로 돌아가서 네네. 이 검찰 개혁 말고 네. 다른 현안도 좀 얘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혹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뭐 준비라든지 네. 예상이라든지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언급한 건 없습니까? 글쎄 뭐 대통령의 말씀을 여기서 제가 언급하기는 좀 적절치가 않고 네, 그런 논의들은 있었습니다. 네, 네. 너무 박절하게 끊으십니다. 아 그런 논의들은 좀 있었다. 네, 논의들과 의견들 그러니까 가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지도부 측의 바람. 의견들은 좀 있었죠. 네. 근데 좀 그 참수자의 전망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아 되게 힘들 것 같다. 네. 내지 그래도 의외로 좀 성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좀 분위기를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뭐 잘 준비를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워낙에 또 꼼꼼한 성격이시라. 네. 뭐 대통령의 일과를 보면 되게 만찬 이후 그러니까 술을 안 드시니까요. 8시 이후부터가 진짜 일이 시작되거든요. 저희가 장관 여러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뭐 새벽에도 연락 오고 그러니까요. 이거 뭐 방송에서 안 하고 이제 네.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8시 반 이후에 진짜 대통령의 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굉장히 아주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준비 상황들을 본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저기 삼면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좀 마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네. 조국 전 대표 네네. 삼면대에서 이제 출소한 후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발신을 했는데 네. 그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적절성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요.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시겠죠. 네. 네, 많으실 거고. 예. 그리고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뭐 지지자층들에 대한 뭐 대응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좀 뭐 그러니까 일부 보도를 보면 민주당에서 좀 약간 불편한 기색도 좀 그러니까 표출되고 있다. 뭐 이런 어떤 보도 좀 있던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사면과 관련해서 뭐 n분의 1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네. 대해서는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 안에서 네네네. 불편하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이 사면 자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부담이 상당했을 텐데 네. 이거를 너무 좀 스스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네, 뭐 이 부분을 좀 너무 평가를 좀 박하게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어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워낙 수사할 게 많다 보니까 네네. 지금 당에서 네. 지금 파견 검사를 늘려주는 네.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제 특검을 다녀왔거든요. 김윤희 씨를 고발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실제 일의 양과 자료의 양이 너무 방대하고 많아서 너무 굉장히 많죠. 좀 어려워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 네.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고 지금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사기관 연장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는 아직 원내 확인을 못 해봐서. 네. 네네.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에서 이걸 지금 법률 개정을 검토 내지 추진하려고 한다는 최고위원회 보고는 이런 건 아직은 없었습니까? 아직은 제가 관련돼서 보고는 못 받았고요. 네. 검토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을 해서 기간도 네네. 좀 늘려주고 그럼요. 지원 인력도 좀 더 늘려주고 네네. 이런 거 필요하다.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금 사안이 많아가지고 예. 국민들께서도 보시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쏟아지는 양이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 그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기념 우표 네네. 혹시 보셨습니까? 예, 저도 봤는데 예. 이게 진짜 나온 건 좀 몰랐어요. 근데 여기에 네. 민주당 현역 가운데에는 유일하게 박찬대 의원 모습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 자전거 쫓아가는. 그래서 이제 별별 지금 해석이 다 따라붙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아니 원래 대통령께서 원내대표를 하던 그 박찬대 의원에 대해 네. 그 사실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애정이 많으세요. 네, 애정이 많으셔서 저는 그 한 장면이 그 두 분의 관계를 그냥 탁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네. 보면서 너무 한참 웃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 우편 줄 몰랐어요. 오늘 와서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네. 이제 뭐 이 정치 관련 기사에서는 네. 또 어떤 정청래 대표와 이게 또 오버랩 시켜갖고 해석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재미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네. 그건 전혀 상관이 없죠.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금 그 민중위 특검하고 무릉주 특검부를 고발. 네, 네, 네. 자,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요. 평가를 할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게 네, 보세요. 네. 평가를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본인이 그 스스로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인정을 하지 않고 하다못해 재판부에서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응하고 안 예. 나가고 예. 거부하고 예. 이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일 모습들은 아닌데 이 가운데 또 그런 짓까지 하고 있으니 좀 답답할 노릇이죠. 근데 지금 만약에 네.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영상이 네, 만약에 네, 그 네. 법사위로 제출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러면 국민한테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최고위원님 견해는 어떠세요? 글쎄요. 어쨌든 뭐 모자이크를 해서라도 공개를 해서 입증을 해야 된다면 네. 그런 방법을 뭐 최후에는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자이크를 언급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걸 그대로 공개하는 건 좀 뭐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네. 네, 그 가운데 그래도 뭐 인권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